자,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제가 한동안 영상을 제작하는 것을 조금 속도를 확 낮췄었는데 다시 한번 재개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오랜만에 영상을 찍은 김에 좀 많은 분들께서 관심 있는 주제로 대신에 갖고 왔습니다. 바로 현금 증여에 대한 내용을 다루려고 합니다. 예전에 저희가 찍었던 영상 중에서 자녀 주식 증여에 대해서 찍은 영상이 있었는데 거기에 많은 댓글도 달아주시고 많이 조회도 해주시고 정말 반응이 좀 좋았었거든요. 거기에 따른 이제 증여 시리즈로 해서 현금을 증여했을 때 과연 세간에 그런 얘기들 많잖아요. 현금을 증여하면 안 걸린다. 현금을 증여하면 꼬리표가 없기 때문에 좀 더 안전하게 지하자금처럼 은닉해서 우리 자식들에게 증여해 줄 수 있대더라 라는 얘기들을 듣고 그렇게 실행하시는 경우가 부쩍 많아지신 것 같아서 과연 그런가에 대한 내용을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자, 이 현금을 증여한다라고 하는 그런 현금 증여 이슈에 대해서는 양쪽을 살펴봐야 돼요. 바로 한쪽은 주시는 분, 또 한쪽은 받으시는 분. 이 한마디로 증여자와 수증자 측면에서 현금 증여에 대한 부분을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주시는 분, 증여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증여자 입장에서는 자, 요거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 현금을 그런 문제가 있겠죠. 과연 이 현금을 그냥 은행에 있는 계좌에서 찾아서 은행 창고에 가서 찾아달라고 해서 그냥 보관하다가 주면 되는 것인가? 아니면 이걸 어떻게 기술적으로 좀 쪼개서 또는 뭐 띄엄띄엄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내 계좌에서 섞어서 도장 가지고 비밀번호만 맞으면 찾을 수 있잖아요. 뭐 그렇게 찾아야 되는가? 그래서 그런 궁금증이 있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게요. 자, 이게 찾을 때 일단 현금을 찾으실 때 주의점은요. 바로 현금을 찾으시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겠죠. 창구에서 찾으시는, 은행 창구에 가서 찾으시는 방법이 하나 있을 거고, 또 하나는 기계에서 ATM 기기에 가서 찾으시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총 두 가지가 있을 텐데, 먼저 창구에 가서 찾는 방법. 창구에 가서 찾으실 때에는 사실 요즘 시대에 현금이 그렇게 필요가 없어요. 사실 실제로 살아보시면 현금 쓸 일 별로 거의 없으시잖아요. 이게 뭐 10,000원, 20,000원 이렇게 푼 돈은 시장 같은 데서 물건을 샀을 때 필요하다 할 수 있어도 1,000,000원, 2,000,000원 현금 쓸 일이 과연 실생활에 있을까요? 생각해보시면 잘 없을 거예요. 그래서 국세청에서는요, 뭔가 많은 현금을 찾으려는 그런 행동들에 대해서 뭔가 꿍꿍이가 있다, 뭔가 좀 은닉하려는 의도가 있다라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은행 창구에 가셔가지고 상당한 양의 현금을 찾으려고 하시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이 거래가 필터링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걸 바로 고액 현금 거래 보고, 줄임말로 이제 CTR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CTR의 기준, 얼마를 찾으면 과연 자동으로 보고가 되는가? 바로 1,000,000원입니다. 이 1,000,000원이 동일인, 동일자, 동일기관, 요 세 가지를 충족해서 현금 1,000,000원 이상을 입금하시거나 찾으시게 되면 바로 고액 현금 거래라고 해서 자동으로 우리 금융정보 분석원이라는 곳에서 그 거래가 저장이 되게 됩니다. 데이터가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저장된 데이터는 국세청에서 언제든지 조사용으로 찾아볼 수 있도록, 사실 국세청에서는 평소에 개개인의 계좌를 마음대로 들여다보지 못하거든요. 이건 바로 개인정보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국세청이라고 해도 마음대로 그거를 들여다볼 수는 없어요. 하지만 고액 현금 거래로 분류가 된 거래, 그거는 금융정보분석원이라는 곳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기관에 쌓이기 때문에 그 데이터는 언제든지 원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화 해놨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A은행에 가셔가지고 돈 현금을 동일인의 계좌에서 동일자에 1,000,000원 이상 입금 또는 출금하셨다 하면은 그 거래가 저장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이런 생각을 또 하실 수 있을 거예요. A은행에 B점포에 가서 500만원 찾고 C점포에 가서 500만원 찾으면 어떻게 돼요? 그것도 다 자동으로 수집이 됩니다. 1,000만원 이상 찾으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증여자 입장에서 봤을 때 현금을 찾으신다, 그 중에서 은행 창구를 통해서 찾으신다 할 때에는 이 그 현금 거래가 이 고액 현금 거래에 보고되는 그 기준에 속하는지 안 속하는지 한번 계산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또 있을 거예요. 1,000만 원이 안 되게 찾으면 되잖아. 1,000만 원이 안 되게 찾으시는 경우에는 괜찮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그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현금 쓸 일이 잘 없어요. 지금 1,000만 원이라고 하는 그 기준 자체도 굉장히 큰 기준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예를 들어 뭐 990만 원씩 찾는다. 1일에 가서 990만 원 찾고, 3일날 가서 990만 원 찾고, 5일날 가서 또 990만 원 찾고, 이러면 고액 현금 거래 기준에는 침해를 하지 않았으니까 거기에 자동으로 필터링은 안 됐겠죠. 하지만 안 걸리는 건 아니에요. 요거는 또 의심스러운 거래로 분류가 돼서 그런 창구 거래를 도와준 은행원에게 이런 의심 거래는 보고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자꾸 은행에 가셔가지고 현금을 고집스럽게 현금 거래를 이렇게 요구하신다? 그러면은 그 은행원에게 뭔가 의심스러운 행동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거 역시 필터링이 돼서 또 저장되는 데이터 거래로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를 하셔야겠고요. 두 번째 말씀드렸던 ATM 거래. 우리 지금 ATM 거래는 1회에 100만 원씩 하루에 아마 최대 6회 정도까지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600만 원이 되는 건데, 이렇게 600만 원으로 찾으신 경우에는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고액 현금 거래 보고 CTR에는 속하진 않죠. 하지만 이거 역시 ATM을 이용해서 자꾸 현금을 찾으시는 경우에는요, 스스로 의심스러운 거래로 필터링이 돼가지고요, 이거 역시 보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기계에 가셔서 100만 원씩 수회에 나눠서 이렇게 찾으시는 거, 이것도 좀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 현금을 찾으실 때에는 이런 제가 말씀드렸던 기준에 속하지 않도록 해야 그게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사용하는 용도로는 당연히 괜찮으시겠지만 뭔가 증여를 하기 위해서 자식분들에게, 자녀분들에게 증여를 하기 위해서 그런 행위를 하는 거는 현금으로 찾는다고 해도 찾는 과정에서 뭔가 의심스러운 행동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그 자체가 국세청에 뭔가 그 의심스러운 거래 데이터로 남겨질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겠습니다. 또 하나 기준은요, 이게 그 현금을 예를 들어서 지금 이번처럼 어떤 기준에 의심스러운 그런 거래 기준을 잘 비켜놔서 무사히 찾았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이거를 자꾸 반복을 해서 1년 동안 누적을 해보니까 엄청난 꽤나 많은 양이 이제 출금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자녀를 차곡차곡 모아서 줘야겠다 라고 생각하시던 와중에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돌아가셨다. 이런 경우에도 이 그동안 차곡차곡 쌓아놨던 현금 거래, 그동안 의심스러운 거래 기준을 비켜놨다고 하더라도 그 의심스러운 거래가 이 사망으로 인해서 적발이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상속세법 기준에 특정 금액, 일정 기간 이내에 특정 금액 이상을 아무 사유 없이, 소명할 수 없는 그런 사유 없이 인출한 경우에는 그거를 상속재산으로 추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만약에 이게 상속재산으로 추정을 하면 어떻게 되냐, 이걸 상속재산을 받으시는 분이 이게 나한테 들어오지 않았다, 즉 나는 이걸 상속받지 않았기 때문에 상속재산에 포함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라는 사실을 소명을 하셔야 됩니다. 소명 의무가 납세자에게 생기거든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그 특정 기간은 어느 기간이고 특정 금액은 어느 정도의 규모이냐일 텐데요. 1년 내에 2억, 1년이란 그 1년 내라는 거의 기준일은 돌아가신 날이에요. 상속 기준을 현재로 돌아가신 날 기준으로 1년 내 2억, 그리고 2년 내 5억 이상이 쌓인 경우에는 이게 나중에 추정 상속 재산으로 해서 나중에 소명해야 되는, 납세자에게 소명 의무가 부여가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 그래서 찾으실 때 아까 말씀드렸던 고액 현금 거래 기준 또는 의심스러운 거래 기준, 요거에 속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될 거고요. 그리고 또 너무 많은 단기간에 1년 또는 2년 내에 그런 단기간 내에 너무 많은 현금을 찾아서 이거를 내 재산을 상속받는 자식들이 뭔가 소명해야 되는 의무가 생기지 않을까, 그런 것까지 한번 계산을 해보셔야 된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이 두 개를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점이 있고요.